2022년 봄인문학축제 다섯 번째 발걸음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기영도 시인 천상병 시인의 이야기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함께 보여드릴 것입니다. 모두가 자신이 이야기 속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며 오디오북 시작합니다. 기영도 선생, 우리 오늘 예약한 손님이 있나요? 네,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 한 명 있습니다. 고등학생이라 그 학생 몇 시에 예약되어 있죠? 오후 5시에 온다고 했는데 아마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들어가도 될까요? 들어오세요. 오늘 5시로 예약한 학생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럼 안으로 들어가죠.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학교와 재벌원 여기까지 온 건가요?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전보다 많이 하게 돼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요즘 여기 상담소 다녀온 뒤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와봤어요. 그렇군요. 하지만 학생이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이곳은 누군가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고민을 해결하는 일은 학생의 몫이 큰 것이죠. 아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아 안녕. 안녕. 오늘 너 학교 끝나고 시간 돼? 오늘 애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노래방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. 아, 미안. 오늘은 나 집에 바로 가봐야 해서. 그래? 그럼 다음에는 꼭 만나자. 그래, 그러자. 다녀왔습니다. 언니,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. 네. 어제 채점한 시험지 보니까 다른 것들도 썩 높진 않지만 수학 성적이 여전히 눈에 띄게 낮더라.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? 네. 수학에 저번보다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.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야. 뭐든지 효율적으로 해야지. 지금처럼 해서는 내 목표 이루기 어려운 건 알지? 네, 알고 있어요. 어제 시험 끝나고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부터 계획 제대로 세워서 공부하도록 해라. 네, 알겠어요. 저는 우선 삶에 여유가 없고 겉으로는 뭐든지 괜찮은 척하지만 남들에게 제 고민을 말하지 않을 뿐 괜찮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존감도 낮은 것 같고요. 혹시 학생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여유가 없는 건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나 남들이랑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마음을 많이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쁘지 않더라도 애들이 놀자고 하면 거절하게 되고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? 네,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. 그런데 걔랑 더 가까워지면 나중에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다가가기가 어려워요. 학생에게 빛내주고 싶은 시가 있어요? 천상병, 기쁨. 친구가 멀리서 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킬킬 웃어서 뛴다. 그때 나는 기쁜 것이다. 기쁨이란 뭐냐? 라고요? 허나 난 웃을 뿐. 기쁨이 크면 웃을 따름 꼬치꼬치 캐묻지 말아라. 그저 웃음으로 마음이 찬다.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생색이 나고 활기가 나고 하늘마저 다정한 누님 같다. 아마 학생은 자신이 남에게 마음을 줘서 행복한 순간이 있더라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.
그러나 그건 그 사람과 함께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일이죠. 당연히 학생에게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면 억지로 남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요? 네,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타인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다행이네요.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들도 이어서 해볼까요? 아,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높은 성적이 나오면 그냥 우연이겠지. 남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냥 빈말이겠지. 뭐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넘쳐나겠지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. 남들은 저보고 겸손하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. 학생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. 저도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가난 때문에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보듬어줄 여유가 없었거든요. 그런 마음에서 제가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. 질투는 나의 힘, 기형도.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.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. 구름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.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.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.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. 나의 생은 미칠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. 지금까지 제가 느껴왔던 감정이 너무나도 잘 표현된 시예요. 아마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질투로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허황된 것만을 쫓아오기도 할 거예요. 그러나 먼 미래에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 후회하겠죠. 이 시를 듣고 나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되네요. 이제부터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제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려고 해요. 좋은 생각이에요. 그럼 더 할 얘기가 있나요? 네, 있어요.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본 첫 번째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요. 사실 새학년 첫 시험이라 저에게는 부담이 컸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높은 성적 받으려고 다 참아가면서 공부했거든요. 그런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부모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르고 바로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작년까지는 공부가 힘들고 부모님께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젠 너무 지쳤어요. 많이 힘들었겠어요.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도 않고 게다가 부모님께서는 그 힘듦을 잘 몰라주시니까요. 맞아요. 그냥 요즘은 많은 일들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. 평소라면 괜찮았을 일에도 울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지금 학생이 힘듦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시 하나를 들려드린 뒤 계속 이야기하도록 할게요. 강물, 천상병.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.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.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. 분명 학생이 지금 힘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.
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그 이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. 지금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의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너무 많은 부담은 내려놓는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부모님과도 꼭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니까요.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힘든 얘기를 잘 하지 못했지만 학생은 처음에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꼈는지 부모님께 이야기해본다면 학생의 기분도 힘듦도 분명 더 나아질 거예요. 두 분 다 정말 감사드려요. 그동안 저는 제 힘든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힘듦이 더 커질까봐, 그리고 제 얘기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했던 것 같아요. 비록 제가 그동안 해오던 생각, 행동들이 이번 이야기 한 번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제 몫이 가장 크니까요. 앞으로 저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려고 해요.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. 벌써 학생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.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만으로도 학생은 훌륭한 사람이에요. 감사합니다. 두 분 덕분에 오늘 하루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. 꼭 고민거리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로 찾아와요. 우리는 늘 이곳에 있으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잘 가요.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값진 일이군요. 그렇죠.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느라 수고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니 선생님께서 이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지 않았네요. 혹시 그 계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상담소 운영을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할 여유가 그동안은 없었네요. 사실 엄청난 계기가 있어서 이곳 운영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. 현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쓰인시가 아니면 자신의 삶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그런데 나는 설령 몇백 년 전에 쓰인 시이더라도 누군가의 삶에 공감되고 도움될 수 있는 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시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일을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승과 저승 연결 시간에 이곳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. 시로 하여금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상담소 운영을 시작하셨다니 정말 멋있으세요. 그런데 왜 저와 함께 이곳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? 기용도 시인의 시를 많이 읽어보았는데 주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시가 많거든요. 그런데 그 시 속에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과 희망을 봤어요. 나와는 전반적으로 다른 분위기의 시인이지만 함께하면 분명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영도 선생에게 상담소 공동 운영을 부탁한 것이었죠.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께 이런 칭찬을 듣다니 영광스럽습니다. 저도 선생님의 시를 자주 읽었었는데 선생님과 저의 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. 선생님의 시는 가난, 죽음과 같은 세상의 온갖 번거로움을 걸러내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심에 가까운 인간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일상적인 쉬운 말로 모든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시를 읽을 때면 저는 늘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. 제가 선생님의 시의 이런 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가 있습니다. 비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노을빛 함께 잠 둘이서 이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
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.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하늘에서 왔으니 다시 하늘로 돌아가겠다며 스스로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셨습니다. 선생님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보고 죽음을 추연한 태도로 맞이하시는 것에서 저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. 내 시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했군요. 과분한 칭찬에 들어 쑥스럽지만 내 시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 뿌듯하고 고맙네요. 그런데 나 역시 기영도 시인의 시를 읽으며 느낀 것이 많습니다. 기영도 선생의 시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시의 주된 분위기인 우울과 비관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, 사회적인 억압도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내가 선생의 시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시가 하나 있어요. 전문가 기형도.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. 그의 집 단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.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. 그러나 얘들아, 상관없다.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. 마음껏 이 돌문에서 놀렴.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.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.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. 피로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.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이며 한명되었다.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. 선생은 이 시를 통해 기만적인 정치 현실과 무력하게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풍자함으로써 간접적인 사회 비판적 성격을 보여주었죠. 선생은 시에서 현실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. 선생님께서도 제 시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 시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 느껴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나야말로 상담소 운영을 함께 수락한 것부터 이렇게 시 이야기를 함께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요. 아닙니다.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. 네, 다음에 꼭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. 이렇게 천상병 기영도 시인의 시 이야기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. 비록 자신의 목표를 찾고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느라 바쁜 고등학생이지만 때로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처럼 시를 읽으며 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,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.